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안법이 통과됐고 오늘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이 체포됐다. 이 중에서 보안법을 위반해서 체포된 거는 한 7명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년과 네네. 비교해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작년 비해서 올해는 소규모 시위를 곳곳에 있어요. 작년에 좀 더 크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시위를 한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방적으로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조용을 해요. 그리고 거의 뭐, 180명 정도, 거의 200명 가까이 체포됐지만, 거기서 뭐, 제가 알기로는 5명에서 10명 정도 여태까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7월 1일이 홍콩의 시위의 역사를 보면 참 중요한 그 날짜예요. 당연히 그날이 홍콩가 중국으로 다시 넘어간 것도 있지만은 원래 홍콩 보안법은 2003년에 처음 이슈가 됐는데 그 해 7월 1일에 약 50만 명 시민들 시위한 일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보안법이 보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매해 7월 1일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17년 만에 처음으로 7월 1일 시위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고요. 보안법이 통과된 후 시위하던 사람이 최초로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요. 그리고 거기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더 지금 체포된 거죠. 그러면은 현지에서 지금 홍콩 시민들은 이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조금 지켜보는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좀 하는 그 과정인 것 같고요. 네. 교수님은 전문이 공개가 된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영문 번역 그 판된 그 법을 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좀 분석 중이고요. 네. 법학자시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 뭐 몇 가지 좀 질문들 좀 생겼고요. 근데 몇 가지 있지만 뭐 보안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뭐 피고인을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국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상황, 그 특정 상황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에서 해당이 될지 좀 많은 사람들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도 체포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이 법,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일단 이거는 홍콩 시민뿐만 아니라 이 보안 위반하는 외국인까지 포함이 되고 굳이 그 외국인도 홍콩에 있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해외에서 일어났던 그 활동 때문에도 좀 법 위반이 뭐 개념적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네. 현지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홍콩에 있는 언론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홍콩 네. 언론들이요. 물론 언론사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보안법이 홍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뭐 보안법으로 인해 개개인의 자유가 없어지고 뭐 한 국가 두 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one country two system의 제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두 개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해 범죄자 송환법에 반대하는 반중 시위가 한창일 때 교수님께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쓰신 기고문에 보면 홍콩 예. 내부에 일고 있는 상실감, 불평등을 주목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인가요? 뭐 저희 정치적인 일 있기 전에도 홍콩의 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좀 심했고요. 그리고 뭐 OECD 통계만 봤을 때도 이게 홍콩의 거의 뭐 전 세계 제일 심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정치적인 이슈들만 생기니까 젊은 친구들은 전방적으로 뭐 자기 부모님 세대를 비교했을 때 자기네를 봤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 부모님만큼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니까 조금 더 좀 시위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고 좀 그리고 작년부터 좀 큰 규모로 시위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불평등의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보안법 통과로 정치적인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자 이런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또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네, 뭐 망명, 이민, 또 자본 네. 이탈 이런 게 이후에 더 가속화될까요? 예, 간단한 답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민 문의 뭐 그런 것들 뭐 좀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뭐 그 이민 문의 급증이나 뭐 그런 것들 좀 본인 그 현상이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 그런 거 있었고, 근데 이 시위나 정치적인 일 있기 전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비익비 분익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문의들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되니까 더욱더 그런 거를 보는 거고요. 근데 더 거시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홍콩이 뭐 이런 뭐 아시아의 그 특별한 그 산업의 도시잖아요. 뭐 일단 사람들 뭐 에이시아 파이낸셜 허브 이거나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럴 거가 뭐 그거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홍콩은 계속해서 계속 특별한 곳일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자본 이탈 있지만 뭐 계속 중국에서 자본이 홍콩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뭐 그 홍콩의 뭐 특별성 그 부분에서 특별성이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콩의 특수성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장,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뭐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당분간은 그래도 홍콩의 금융의 도시 아시아 금융의 도시에 계속 그런 자리가 계속 지킬 것 같은 생각이죠.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큰 기업들 아시아 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건데 만약에 홍콩에서 다른 데 옮긴다 하면 거기서 좀 영향을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쉽게를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련해서 뭐 자본 이탈을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이 홍콩에서 다른 데로 이민하고 뭐 하면 뭐 자본은 그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많은 자금들이 홍콩에 들어오고 있어요. 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뭐 회사가 상장을 할 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큰 어떤 중국 회사가 상장을 하고 싶을 때 주로 미국이나 홍콩의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중국 회사들이 미국을 선택하지는 않고 제가 홍콩에서 지금 상장 진행 중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트렌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